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전기차 배터리. 네, 이거 저희가 찍은 거잖아요. 저죠. 이거 내가 처음에 할 때 제안할 때 아니 나지도 않는 사고를 우리가 미리 했다. 왜냐면 나는 리튬 배터리는 큰 사고 꽝 추돌 사고 나면 터질 수 있다. 이걸 내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뒷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아니 리튬 배터리 차 바닥에 있는데 차끼리 부딪혔다 하더라도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나요? 말도 안 돼. 뭐 공학적으로 안 맞아. 막 이랬는데 그럴 수도 있다니까 했는데 결국은 이게 부산에서 그 터널 나오다가 그냥 급발이 생기면서 그렇죠. 터졌죠. 네, 터졌죠. 그때부터 이제 어이구 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불이 붙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구나. 그다음에 이게 불이 저렇게 올라가서 확 번질 때까지 8초, 9초다. 막 이런 말도 나왔고 온도가 800도에서 최대한 1200도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 명장모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실험했던 거예요, 저거. 네, 저희가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거의 100만 넘게 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영상이 솔직히 국내 방송사 안 내보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거 다 갖다 썼어요. 네, 저희가 그 쓰라는 말은 아니는데 다 갖다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 배터리. 이 충격을 받으면은 불이 난다는 거를 뭐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여준 거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2년 전에 저희가 다 보여준 건데 왜 네. 굳이 지금 와서 또 꺼내냐라고 왜 궁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신기술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요거가 이제 저희랑 똑같은 3원계 배터리를 못으로 누른 자료고요. 이제 배터리 계량감, 폭발감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고 하네요. 이게 전압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요. 떨어지죠. 당연히 이제 배터리 역할 못하니까 전압이 떨어진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아까 동일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많은 데에 들어가 있는 이제 LFP 배터리,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좀 안전하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 업체에서 못으로 찔러봤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3원계 배터리보다는 확실히 좀 안전한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원래 하지만 저 실험은 어디서 했냐면 원래 LG에서 했었어요, 사실은. LG 배터리가 옛날에. 근데 저도 화면을 못 봤고 저렇게 했을 때 터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거 터졌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터지긴 하더라고요. 네. 못을 누르니까 솔직히 터지겠죠. 그리고 이게 전압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터졌는데 뭐 불은 안 나고 연기만 났네. 네. 예. 자, 이렇게 되었고. 자, 그리고 문제의 배터리가 이건데요. 자, 보실게요. 이렇게 못을 눌렀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전압도 지금 이제 빨리 감기가 돼 있는 거죠. 빨리 감기에도 전압도 떨어지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저렇게 못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폭발을 잘 안 해요. 근데 접촉량이 많았을 때 누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실험은 못으로 눌렀는데 뭐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긴 어렵죠.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내가 실험해 보면 내가 확인해 보겠는데 저렇게 못으로만 눌러서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안전합니다. 라고 중국에서 말하면 저 말은 저는 100% 믿지 않아요. 저거는 면적을 넓게 우리가 저번에 실험한 것처럼 너 이게 프레스에 피스톤이 내려올 정도로 눌러서 똑같이 안 터진다. 그러면 제가 믿겠는데 저 못으로만 하면 안 터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안전하다. 요 말은 내가 믿음이 조금 사실 확실하게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 똑같이 3원계 배터리보다는 좀 터질 확률이 적다는 걸 그건 이론적으로 원래가 좀 안정적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가 어디냐? 이게 이제 BYD라는 회사예요. 이제 유명하죠. 중국어로 이제 비아디라고 하죠.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로도 유명하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도 유명한데 여기서 나온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요. 이제 칼처럼 생겼다고 해갖고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이것도 LFP 배터리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서 운행 거리가 짧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적층 구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NCM 배터리 정도로 맞췄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중국 차가 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얘는 국내에 들어온대요. 그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2차 바로 토레스 EVX라고 쌍용에 이제 KG 모빌리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됐죠? 모양이요. 여기에 이제 탑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엄청난 공약을 하나 있어요.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해서 100만 킬로미터 보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리튬 배터리는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했고 그런데 얘네들은 뭐 배터리 그만큼 자신인지 몰라도 100만 킬로를 보증하는 걸로 내세운 거는 아마 다른 배터리 업계가 꽤나 좀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 기존에 리튬 배터리에 5배의 보증 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킬로면 거의 폐차할 때까지 쓰라는 폐차할 거죠. 때까지 쓰라는 거죠. 좋은 점만 있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아까 명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반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서 충전 시간은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초고속 충전기를 못 쓴대요. 아이오닉이나 뭐 국내 뭐 EV6라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 이제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350V 막 이런 거 충전이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작은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NCM 배터리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환경을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 쓰는 거지. 뺄게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사이클을 길게 해봐야 되잖아요. 이 한 분이 전기차를 타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제 폐차한 다음에 어떻게 쓸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대요. 그걸 뽑아내. NCM 배터리는. 오케이. 네, 근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산철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폐기물이야. 수지가 안 맞는다고 단가가 안 맞는데요. 쇠가 나오거든. 네, 친환경적이진 않다. NCM 대비해서 오케이. 네, LFP가. 근데 앞으로 뭐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 이것도 뭐 더 뽑아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고. 재생을 했을 때 재생한 비용이 나오면 하겠지만 재생한 비용이 안 나오면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단가가 안 맞는데. 그럼 단가가 안 맞지. 네. 그래서 지금은 저 배터리가 나오면은 대부분 땅에 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땅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이 좀 환경적이지 않은 이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2차 전지의 나라였잖아요. 이 전에 나라였지. 네, LG, SK, 삼성 다 거의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 삼성이 저 BMW 차에 다 삼성 거 들어갔잖아. 네, 근데 지금 이게 매년 줄다가 지금 LG, 그러니까 2023년에 LG가 이제 14%, SK가 5.3%, 삼성 SDI가 4.9% 해갖고 이게 다 합쳐도 30%가 안 돼요. 다 합쳐도 BI한테 치는 거네. BYD는 이기는데 CATL한테는 져요. CATL한테 치네. 이 세 개를 합쳐갖고 중국에서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너무 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근데 성능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중국 배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나오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뭐 독일 뭐 일본에서 만들었다 맞자고 하지만 차에 적응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지금 제일 앞서가는 게 지금 삼성 SDI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나오는 순간 자동차 배터리 업계도 판도가 또 다시 바뀔 거다. 우리는 명품을 만드는 거고 저 중국은 좀 싸구려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할 거 없다. 그러니까 긴 시간의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명품을 만들어서 하자 없이 하는 게 좋을 거고 저번에 LG의 배터리 때문에 현대하고 뭐 불났고 미국에서 불났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LG 배터리의 그 잘못은 거의 없다. 메이커의 알고리즘 문제, 충전량이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 가서 그랬다는 거지. 기술로 따지면 현재 LG가 3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아니 판매량을 봤을 때만 해도 24%. 테슬라도 쓰고 그만큼 많은 양이 쓰고 또 LG가 가전 산업을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접으면서 저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터리만큼은 양이라든가 실적, 특히 오창 같은 데 가보면 제가 거기 한번 갔었어요. 네. 거기도 교육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엄청나요. 그리고 기술진도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던 상황에서 아마 우리나라 차 숫자로는 뭐 중국이 우리도 앞섰는지 몰라도 성능이라든가 어떤 그런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00번 낫다. 만약에 주식에서 하려면 우리 LG 솔루션이나 SK나 삼성 거 사야 되는 거죠. 중국차 사면 제가 언제 더 뻐그러질지 어떻게 허수가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CATL이나 BYD는 이제 인산철 위주로 하니까 저렴한 걸로 가격이 싸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 NCM 배터리가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 단점을 극복을 해갖고 이제 다시 2차 전지의 나라로 한 10년 얘기했는데 7년 정도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 하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할 때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화재나 이런 위험도 적고요. 그런 거.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다른 건 아니고 리튬 배터리에다가 네. 그 액체의 그 전액이 쓰는 게 아니라 고체 쓰는 거예요, 고체. 그러니까 근데 그거 써가지고 여러 가지 마치다 보니까 그게 좀 노하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미 리튬 배터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고체를 만드는 기술들 해서 고체를 만듦으로써 전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전고체 배터리는 도요타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지만 나는 그 헛으로 보고 믿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자동차에 적용시키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배터리 시장이 완벽하게 판이 명품으로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명품 된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그때 되면은 그 배터리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치. 네.